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이요 대서특필되는 게 지금 검수완박 뉴스인데, 이번에는요 검수완박이 아닌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호영 장관 아들이 본래는 2급 판정을 받아갖고 현역 징집 대상이었는데, 중간에 한 3년 지나서 다시 받아보니까 이제 예비역, 즉 사회공익요원으로 판정이 바뀌었어요. 현역 면제를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이제 의사고, 또 아버지 잘 아는 의사들이 진단하니까 이거 병역 이 면제에 의혹이 아니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요. 세브란스 연대에서요 어제 오후에 MRI 촬영을 했어요. 촬영한 결과 2015년 당시하고 똑같은 판정,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러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 당시하고 지금 2022년도 바로 어제죠. 어제하고 하나의 증상에 차이가 없는 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수일 내에 공식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도 받겠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도 이 자료를 공개해서 검증을 또 받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의 이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정보, 개인 정보 이거 보호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오늘 보도자료 내용인데 진단서 실물까지 공개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0일 늦은 오후에 MRI를 촬영했고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4급 판정을 받았던 2015년도 MRI 영상 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검사 기록 등에 대해서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도, 그리고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다 발급받았다. 후보자 아들의 척추 질환은요, 이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2번의 MRI, 그리고 병부청의 CT 검사 총 3번 검사를 받았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요 세브란스 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후보자는 아들은 어떤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병역을 판정받았고,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이제는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이 자료 공개하겠다.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 정보를 검증할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관련 진료 기록을 전부 제공하겠다. 아주 원칙적으로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현재 후보자 아들은 개인 신체 내부를 기록한 지극히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으로 무차별 유포될까 불안해하고 있고, 실제 개인 정보법상 민간 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는 후보자 아들의 진료기록부 4본, 영상 판독서 4본 등이 일반에 공유된 사례도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서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영상 자료를 제공했다는 거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그리고요,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검증을 소망한다. 또한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필요하면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더 이상 이 병역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이제 논란이 정리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아들의 경우에는 2014년 1월에 허벅지 통증 증세로 경북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1년 10개월간 병원을 찾지 않다가 2015년도 10월 27일 날 경북대 병원을 다시 방문을 해서 추간판, 즉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검 직전 22개월 만에 이렇게 방문한 것은 그동안 불편 없이 생활했던 것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2015년도에서 16년까지 경북대 병원에서요, 이 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때 환자 이송 또 물품 이송 이런 거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준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북대 병원에는요, 마침 정호영 후보자가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 진료처장, 부원장급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 찬스를 써서 병역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제는 최근에 말이죠, 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난번 이 대선 사전투표 논란 때문에 사표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선관위에서요, 중앙선관위에서 어제 그제입니다. 19일 날 대법원에 후임 선관위원장을 빨리 지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4월 내에 대법원에서 지명을 해주면 5월 중에 청문회를 거쳐서 6월 지선 이전에 새로운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되겠느냐? 결론, 현재 대법관으로서 이 후임에 거론되는 대법관은요, 이동원 대법관, 그 다음에 노태학 대법관, 둘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동원 대법관의 경우에는요, 이 보수 성향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노태학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동원 대법관하고 임기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김선수 대법관이 있어요. 근데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출신이에요. 이러니까 논란이 많아서 이제 임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보다 선임 대법관이 안철상, 민유숙인데요. 이 사람들 임명이 될 경우에는요, 2024년 1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2대 총선 전에 또 후임자를 지명해야 되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원과 그 다음에는 노태학, 이 두 대법관으로 지금 압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동안에 중앙선관위원과 관련해서는요, 상임선관위원하고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공석인데, 상임선관위원회는 전에 대전지방법원원장을 지냈던 김필곤 변호사가 지금 이제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기 선관위원장 지명을 해서 5월 중에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바로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늦어지면 5월 지방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지방선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번에 바로 오늘 이 비대위원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어요. 2시간짜리. 그래서 2시간 정도 비대위원 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서울시장 공천 공관위에서 이틀 전에 배제한 송영길 그리고 박주민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송영길과 박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 희망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요? 추가적으로 경쟁 있는 후보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서 내일까지 적정한 수의 후보로 경선을 치른다, 이렇게 이 결정이 번복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6명이에요. 송영길, 박주민 외에 김진애, 정봉주, 그 다음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남 행정부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추가 이 경쟁 있는 후보군이 되기를 바라느냐? 당에서는요, 이낙연과 박영선을 지금 꼽고 있는데, 이낙연은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 박영선의 경우에는요, 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만나려고 하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박영선 위원장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전략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이거를 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심. 그런데 뭐 지금 전략 공천은 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하는데, 경선도 말이죠, 순수 100% 국민 여론 경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래 당원 당규는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민심이 또 이 당심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민심만 100%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방식 당원 여론조사를 별도로 하기까지에는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민심 100%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면에서 그러면 이 공관위원회에서는 송영길, 박주민이가 제외됐는데 어떤 경위로 살아났느냐? 바로 19일, 20일,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이재명 전 지사가요, 비대위원들한테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또 직접 전화를 걸고 이래서 이게 번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화 내용, 메시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컷오프된 가장 큰 이유가 대선 패배 책임인데 이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 어느 누구도 대선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원들 의사를 좀 물어보자. 그래서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군인 송영길, 박주민 이 사람들을 배제하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재명 이 지사의 주장 논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박지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는 거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도요, 이재명 이 경기지사의 설득이 주요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 이재명, 이제 개파 싸움이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지금 대립 구도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반 이재명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원욱인데요. 이 이원욱 의원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낙연 이원욱 전략공천 위원장인데, 이 양반은 누구냐면요, 정세균 계열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원욱 전략공관 위원장도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이건 분열과 꼼수의 정치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거 즉각 걷어들여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친 이재명 구도 대 반 이재명 구도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수한박을 가지고서도 지금 이 검수한박 연대도 지금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서도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 분열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지켜낼 수 있는 구도로 가달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손석희 JTBC 순회 특파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뭐 일본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떠나기 전에 인터뷰하려고 일본에서 일부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인터뷰를 하고 이틀간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하고 뭐 그젠가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방영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JTBC가 오늘 오후에 29초짜리 유튜브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편을 내놨어요. 대담 문재인의 5년 이런 예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대 이런 영상에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특보원이 청와대 내부를 거니면서 악수를 하고 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담겨 있고, 이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졌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 요지는 또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특보원은요,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 마지막 밤은 어떠실 것 같냐 라고 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 예고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JTBC의 발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지난 5년을 되짚어보며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에 대해서 가감없이 밝힐 예정이다. 검찰개혁과 남북정상회담, 부동산 문제, 한일관계, 여당의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정권과의 문제 등 묵직한 이슈들이 다뤄진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특보원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는 2017년도 대선 토론 이후에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아마도 이제 JTBC 또 뭐 인기가 좋은 방송이니까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대담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이 논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